불고 싶어서 또 나팔도 불고.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좋은 저녁. 저의 부족한 강의지만은 정성을 다하는 강의로 마음의 평안과 또 치유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배경 참 멋있지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딜까요? 전북 임실치자 테마파크.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 자, WHO 발표에 암의 발생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 중에서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의 두 번째, 식습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적인 요인보다 훨씬 많아요. 90에서 95%가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식입니다. 음식. 자, 이 잘못된 식생활이, 잘못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많은 경우에 암을 일으킨다고 WHO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잘못된 식생활 7가지 명심하십시오. 과, 육, 폭, 간, 단, 짠, 야. 과, 뭔가요? 과식, 육식, 폭. 오, 잘하시네. 간, 오, 이 똑똑한 것들 같으니라고. 단식, 단음식. 짠 아니고 짠 음식. 야, 우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의 요인의 7가지가 잘못된 식생활인데, 고혈압, 당뇨, 각종 성인병이라 이름하는 현대병들, 암까지도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 등등이 바로 이 과육, 복간, 단짠, 야, 이 식사일 수 있는 거예요.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요? 과식이에요. 과식. 육식 적당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무리 좋은 건강식이라도 과식하면은 정말 여러분 안 좋아요. 암 투병하시면서 내 몸에 영양소의 100%가 필요하다면 한 80%나 70%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모자라는 게 낫습니다. 남아 도는 것은 정말 골치 아파요. 그게 우리의 몸속에서 변성 단백질이 되고 변성 영양소가 되어서 그것들이 머물면서 또 돌면서 뭐가 돼요? 독소가 돼요. 그 독소는 암의 먹이가 돼요. 식사 중요합니다. 자, 사이언스 인터넷판에 음식은 유력한 발암 요인이다. 음식은 전체 암 질환의 35%와 관련이 있는 유력한 발암 요인이다. 음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암은 단순히 구강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등 음식이 통과하는 부위의 암은 물론 유방암, 비뇨기 계통의 암, 생식기 암 등 여러 부위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상도 아니에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 태운 고기와 생선류, 동물성 지방의 과다한 섭취가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된다. 이미 연구 끝난 거예요. 확증된 거죠. 짠 음식은 위암, 식도암, 구강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기나 생선을 태우면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트립토판이 불에 타면서 발암물질 뭐가 돼요? 벤조피렌, 초-A급 발암물질, 담배의 가장 큰 구성성분, 이 벤조피렌이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한 육류, 특히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대장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음식이 유력한 발암 요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여러분 잘 적절하게 깨끗한 음식으로 그렇게 드시는 것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뭐 이렇게 요리해서 먹지 않아도 에덴 요양병원에 오면은 뭐예요? 음식이 가장 깨끗한 음식으로, 가장 치유식으로.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의 음식은 메디푸드다. 메디푸드. 예. 자, 보십시다. 짜고 매운 식습관은 한국인의 위장 건강을 위협한다. 옛부터 젓갈이나 김치처럼 저장 음식 문화가 발달했던 우리나라는 소금 섭취가 세계보건기구 일일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 세상에. 문제는 소금이 위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점이다. 소금은 위점막 세포를 파괴시켜 염증을 일으키도록 한다. 또 불에 구워 먹는 음식이나 탄 음식은 질산염을 다량 포함하는데 탄 음식을 먹게 되면 질산염이 위장 내 세균과 만나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으로 변형되고 위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나친 알코올 섭취와 흡연은 만성위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위 보호 기능을 떨어뜨려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에 최근 10년 혹은 20년 혹은 가까운 5년, 1, 2, 3년 암 진단되기 직전까지 나는 어떤 식사를 주로 해왔는가? 그게 현재 내 몸에 암을 유발시킨 원인이 될 수 있었다.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당시에 먹을 게 부족하죠. 유럽 사람들의 주 식생활의 요인이 뭐였습니까? 육식이었죠. 육식과 또 통밀로 만든, 밀로 만든 빵이었죠. 근데 식량 공급 중단, 여기서 식량은 육류 공급 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류 공급이 중단이 되니까 사람이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들판에 나가서 뭐예요? 한국처럼 나물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육류 식사보다도 채식 위주의 식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덴마크의 그때 자료를 이제 어떤 학자가 끌어내서 학계에 보고한 내용인데 육류가 줄어들고 채식 식사가 많아질 때 덴마크의 질병 발병률이 뚝 떨어져요. 심지어는 전쟁 중이니까 병원의 시스템도 잘 안 돌아갔는데 사망률도 뚝 떨어집니다. 자, 뭘 의미합니까? 육식보다는 어떤 식사? 채식 식사가 뭐예요? 질병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뭐까지요? 사망률까지도 감소시킨다. 이 시간 내가 먹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보고 느낌이 없다면, 또 내가 선택할 의지가 없다면 참 안타깝지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으로 넘어갑니다. 그 배경은 단지 차치하고 독일 나치가 다 뺏어갔어요. 특히 이제 육류, 이 유제품, 고기를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다 뺏겼으니까 생산하는 족족히 다 가져가니까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공중보건기구에서 조사해 보니까 매년 사망 원인을 조사했는데 2차 대전 이전에 이제 고기를 주로 먹었던 그때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순서로 사망자가 많았는데 2차 대전 기간 동안에는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자가 확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채식을 하니까, 육류 대신에.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육류 공급이 가해지니까 다시 심장마비와 뇌졸중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빨리 회복되기 원하시면은 먹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 인한 질병이 참 무섭습니다. 이 그림은 현대인들의 입으로 먹는 글자를 대신했죠.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 인한 질병의 요인. 첫 번째, 화학물질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었고 화학물질의 피부 접촉, 화학물질을 흡입,
예,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성인들은 예전보다 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하다못해 모기살충제도 예전보다 세졌거든요. 이런 화학물질들이 몸의 호르몬 체계를 바꾸어 살찌는 걸 도울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금 생활 필수품들이 있죠. 다 대부분 화학 제품이에요. 치약, 화학 제품이죠. 칫솔도 화학 제품이죠. 비누도 화학 제품이죠. 옷을 빠는 빨래도 화학 제품이죠. 그러니까 화학 제품하고 접촉 안 되는 우리의 삶이 없어요. 다 화학 제품이에요. 이런 필수품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뭐예요? 화학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 나는 거 다 화학품이에요. 여러분 마시는 음료수 있죠? 음료수에 딸기 맛 두유에 딸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딸기 향. 그게 뭐예요? 화학품이에요. 바나나 두유에 바나나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 바나나 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뭘 바꿔버려요? 호르몬 체계를 바꿔버려요.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 유방암의 원인, 각종 난소암의 원인, 뭐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과도한 약 복용. 오늘날 성인들은 70년, 80년대에 비해 약을 훨씬 많이 복용해요. 자, 실제로 항우울제를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 중 하나죠. 이런 약 성분들 역시 비만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만으로 지금 계속 포커스를 먹었는데 각종 질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약 많이 드시죠? 참 많이 먹습니다. 한국이 세계 평균보다 2.5배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고, 특히 항생제는 전 세계 평균보다 5배를 더 많이 복용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금 한국의 약값이 싸다고 막 올리라고도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참. 그런데도 뭐요? 자, 세 번째. 호르몬과 항생제를 먹고 자라는 동물들. 자, 오늘날 성인들은 과거에 비해 육식을 즐겨 하죠. 그런데 요새 동물들은 성장 촉진용 호르몬과 항생제로 사육되잖아요. 이런 고기를 자주 먹으면 장내 박테리아를 변화시켜 비만을 촉진할 수 있어요. 아마 인공 감미료가 자주 쓰이는 것도 한몫할 거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뭘 먹고 살까요? 자, 환경적인 요인 세 번째, 네 번째, 발암물질과 방사선 자외선인데 이것은 틀림없어요. 지구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자, 지구 환경이 지금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국 난리 났죠? 일본도 난리 났죠? 그 틈새 한국은 그나마 다행이죠. 중국 홍수, 일본 난리 났죠? 홍수. 또 후지산이 곧 폭발한다고 7월 폭발설도 지금 막 있고 한데, 자, 지구 환경 오염 보십시오. 여기에 멘트의 초점은 온난화입니다. 온난화.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사라져서 북극곰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 자동차, 공장 등등의 온난화로 지구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각종 공장, 자동차, 산불 이런 것들이 지구에 재앙이 되어서 각종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겁니다. 금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장안갯벌은 새들의 천국이다. 인근 새만금이 막히면서 이런 새들의 천국에 약 70... 최근 10년 전 자료입니다. 이런 새가 갯벌 발견됐습니다. 한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발견됐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괭이 갈매기. 지금은 조금 잠잠했지만 10년 전에는 심각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가까운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그 마을에 마을 이장 방훈규 씨는 오늘도 암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계세요. 몇 년 사이 암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그냥 아파서. 자, 그 가까운 곳에 마을에 암 환자가 급증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다이옥신, 환경 호르몬. 함께 섞여 물과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이곳에서 자란 농수산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죽음. 자, 다이옥신을 좀 잠깐 생각해 보죠. 자, 다이옥신 인체에 감염되는 경로가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뭐예요? 이제 비로 내립니다. 이제 내려서 이제 대지에 적셔 들어갑니다. 대지에 적셔 들어가서 쓸려갑니다. 어디로요? 바다로 갑니다. 갯벌로 많이 들어갑니다. 어류, 육류, 위제품, 이 먹을 때마다 다이옥신이 이제 우리의 몸에 유입이 되어지죠.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죠.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WHO에서 정한 1급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유럽연합에서 정한 반드시 추방되어야 될 12가지 화학물질로 정해져 있는 아주 큰 맹독성 물질입니다. 우리 새끼손가락 손톱 크기, 쌀 한 톨 크기가 100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이제 발암성 물질에서 암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 계통의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여러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 독성도 있어서 후세에게도 기형아 출산에도 네,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다이옥신의 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이 중금속 오염된 이 마을에 22명이 9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그런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 마을을 좀 들여다보면요, 5명 중 1명이 암에 걸린 원인은 바로 비료 공장인데 500m 가까운 곳에 비료 공장이 있었고, 이 비료 공장에서 발암물질 유출이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오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의 이 환경이 지금 오염되어 있잖아요. 오염되어 있는데 이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주범, 첫째 환경 호르몬의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그 원인은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거, 어떤 먹는 거? 육식이에요. 이미 그것은 연구된 겁니다. 육식의 심각한 문제는 먹어서 내 몸에 뭐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이제 과지방, 고단백, 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질병의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 육식 때문에 이 지구 환경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왜 에덴병은 이렇게 구석진 곳에 이 산속에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생활해야지 뭐예요? 분명히 몸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저 세상 가면은 뭐예요? 환경 오염 심각하잖아요. 자, 지구 환경 오염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 18% 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가축 사육 18%가 어떤 수치인가요? 전 세계 교통수단,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13%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차, 트랙터, 트럭, 배, 비행기, 모든 교통수단 합친 것이 가축 사육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데, 지구 환경의 가장 큰 오염이 뭐라고요? 가축 사육이에요. 네덜란드 보십시다. 유명한 나라죠. 풍차와 치즈의 나라 네덜란드. 인구 1600만의 네덜란드가 세계 2위의 축산물 수출국이 된 것은 값싼 수입사료 덕분이었다. 연간 2천만 마리의 돼지를 키워 그 가운데 70%를 해외로 수출했다. 저렴한 가격의 네덜란드 돼지고기는 지구촌 곳곳에 환영을 받았다. 젖소 또한 150만 마리를 키워 연간 65만 톤의 치즈를 만들었고 절반 이상을 해외 수출해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죠. 하지만 지난 세기 말 하지만 네덜란드의 축산업은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네덜란드는 그동안 분뇨를 밭에 거름으로 뿌려왔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190만 헥타르의 좁은 농경지에 2천만 두의 돼지똥을 뿌린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국토 대부분이 오염 기준을 2~3배나 초과한 것. 지하수가 오염됐고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다. 태아 질식사와
암을 유발하는 질병이 발생한 것은 축산업에 치명타를 날렸다. Causes blue disease by babies. 아기들에게 청색증이 발생했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수의 질소 함유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큐피버라는 원인물을 10병까지 돌아 분뇨를 뿌리는 양과 시기, 방법까지 일일이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축산업의 교과서로 알고 있었던 네덜란드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심각해졌습니다. 예.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네덜란드와 미국을 모델로 풍요로운 식탁을 꿈꿔왔다. 맑은 물이 흐르던 아름다운 땅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축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지방이 어느 지방일까요? 전라북도. 어디요? 완주입니다, 완주. 완주군 화산면은 전국의 미연 가운데 소가 가장 많다. 인구는 3,000명인데 사육도 수가 24,000두로 8배나 많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15kg. 세상에. 사람의 18배에 달한다. 화산면 하나에서만 인구 40만 대도시가 배출하는 분뇨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소는 치워지지 않은 똥과 오줌 위에서 산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육되는 소와 돼지, 닭은 무려 4천만 마리.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1,400만 명분의 오염물을 배출한다. 전라북도는 10년 전 이미 토양의 양분이 필요량의 2.3배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심한. 자, 소가 배출하는 이 분뇨도 문제이지만은 한 마리가 하루에 얼마를 배출한다고요? 15kg. 그러면은 4천만 마리니까요. 와, 이거는 엄청나죠. 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가 방귀 끼잖아요. 소가 트름하잖아요. 이게 프레온 가스예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천만 마리가 뽕 하면 이게 올라가서 뭐를 파괴시켜요? 오존층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땅 오염되죠. 그래서 뭐요? 오존층 파괴되어지죠. 예. 자, 미국. 값싼 고기로 넘쳐나던 풍요의 땅 미국이 위태롭다. 동부는 공장식 양돈으로, 중부와 남부는 소 사육으로 악취가 진동한다. 분뇨는 낮은 곳으로 흘러 저수지를 이룬다. 바람이 불면 들판의 분뇨는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가루가 되어 날아간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소외된 집단이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도시 사람들이 공기 좋은 곳을 찾아 농촌으로 왔는데 이젠 좋은 공기를 찾아 도시로 돌아갈 파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동물들을 좁은 공간에 가두고 고통을 초래하고 식량과 수자원 낭비를 야기하지요. 공장식 축사는 인류 건강에도 위험합니다. 공장식 축사는 전염병을 퍼뜨리거나 새로운 질병을 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공장식 양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질병도 이제 발생하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전염병 있잖아요. 뭐 사스니 코로나니 뭐 메르스니 이게 다 동물에게서 온 것이죠. 전 세계 곡물의 3분의 1을 동물이 먹어치웁니다. 사료.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욕조로 약 90개 1kg 생산하는데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자, 고기 1톤을 생산하려면은 곡식 6톤이 필요합니다. 이게 6톤 이 곡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인류 건강에 좋죠. 자, 누가 실제로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나요? 고기 섭취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익숙해진 사치입니다. 스테이크에 손대지 마세요. 바베큐에 손 떼세요.
이런 모든 고기들이 지구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건강을 위해서만 아니고 뭐요? 지구 전체 환경을 위해서. 자, 미국 축산업체 얘기 보십시다. 저는 4대째 이어져온 몬태나주 출신의 축산인, 축산 경영인, 비육장 운영입니다. 저는 한때 소 7,000마리와 그리고 직원 30명, 제 인생의 45년을 축산을 가졌습니다. 책으로 배우지 않고 체험하면서 직접 배웠습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주였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축산이 아니고 공장식 축산이었습니다. 제가 실외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물을 갈아서 동물에게 사료를 먹였습니다. 나쁜 관행 모두를 따라했습니다. 1979년 저의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척수 종양에 걸렸다고 하며 걸을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난생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와 나무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변화된 토양을 봤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야 제가 문제였다는 걸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축산이 하던 일을 잘못된 것들이고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멘트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집단 히스테리, 모두가 육식에도 괜찮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육식을 해왔다. 동물을 먹어야 하는지 제가 처음으로 자문했을 때 Should we be eating animals? It was one of the most thought-provoking questions I ever 가장 진지한 had in my 생각. life because I had never even considered that. And when you stop and think about it, it is so straightforward and open. Should we eat animals? 사람들이 동물을 먹으면 절대 아닙니다. Do we need 단백질을 them 위해 for 동물이 protein? 필요한가요? Absolutely 절대 not. 아닙니다. Are they good for us? 몸에 좋습니까? Absolutely not. 아닙니다. Do they enjoy us 동물들이 eating 먹어주길 them? 바랄까요? Absolutely 절대 아닙니다. not. 축산업에 몸담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즐겨 먹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병이 탄저병이랍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 이렇게 이상해지는 병. 이렇게 해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탄저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전염병이 발병하잖아요. 구지역이니 등등. 어떻게 해요? 살처분하잖아요. 그 생명을 뭐예요? 땅을 파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뭐예요? 그냥 땅에 메꿔버려요.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축산업자들은 큰 트라우마. 전국에 이 가축 매몰된 장소가 이렇게 많아요. 눈물로 이제 이 자식 같은 이 동물들을 그렇게 이제 살처분 보내기로 하죠. AI 살처분 비용으로 1,600억을 자, 여기서 배출되는 분뇨를 이 살처분하는 비용이 얼만큼 드는가? 구제역 3조 원. AY 조리독감 1,600억.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축하는 그 마리수 보십시다. 닭. 2020년 통계예요.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닭의 평균 수명이 며칠인가요? 21일이에요. 병아리 때부터 도살하기까지 21일 딱 삽니다. 보통 닭의 수명은 몇 년 가요? 새끼, 병아리에서 어미닭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려요. 근데 21일 만에 뭐예요? 확 키워버려요. 자연적으로 키우지 않죠. 뭐 어떻게 키워요? 성장 촉진제, 항생제로 확 키워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닭들은 보통 1.5kg이에요. 미국과 일본은 2kg에서 2.5kg까지는 키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1.5kg로 만들어버려요. 평균 수명이 뭐예요? 21일이에요. 23일, 4일 넘어가면은 각종 질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국의 닭들은 대부분 작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21일 동안에 1억 6천 마리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곱하기 12 해봐요. 그냥 한 달로 치고 몇만 마리예요? 거의 15억 마리예요. 1년에. 이런 닭이. 예. 자, 소는요, 약 3천만 마리입니다. 자, 뭐 이렇게 나오고, 예, 돼지는요, 돼지는 약 한 1,100만 마리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소와 닭과 이 돼지, 이 고기, 이렇게 이제 사육이 되어지는, 돼지 사육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육될까요? 통계 보십시오. 육류 소비량이 쭉쭉 올라갑니다. 왜? 소비가 많으니까 그만큼 생산이 되는 것이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따라가는 것이죠. 소비가 줄어들면 뭐예요? 그만큼 축산업자들이 이제 좀 안 될 얘기지만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자작 환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을 되돌리 스스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먹은 이 고기가 뭐예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내 몸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계속 악순환되는 것이죠. 여기 잠언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공장식으로 사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육이 된다면 어떨까요? 소양호가 시원스럽게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 누런 황소들이 한가득 이렇게 사육된 여러분 소고기가 있을까요? 시중에 거의 없죠. 돌투성이 이렇게 산자락이 사육되어지면은 초지로 바뀌었다. 똥을 들추자 쇳덩구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20, 30년 전만 해도 국토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던 반가운 곤충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육되어지는 고기는 거의 없죠. 이게 다 뭐예요? 이제 공장식으로 사육이 되어지고 기간이 짧죠. 예. 자, 음식물에 관한 권면,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증가된다.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직과 피 속의 질병에 씨를 심는다. 암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서 기인된다. 자, 신토불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강의를 적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영양을 공급받게 돼 있을까요? 흙에서. 동물에게서 아닙니다. 흙을 그래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별 탈이 없어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흙이 맛있다고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놀라운 세상에 이제 나온 이제 그런 장면들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흙에서 나온 것들을 먹도록 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육지에 이런 식물들을 나게 했습니다. 자, 땅에 뿌리를 박고 그 뿌리를 박은 식물들이 이제 뿌리 식품과 열매 식품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또 줄기 식품도 나눠지고, 그래서 이 뿌리가 땅 속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많아요. 흙 속에 120가지 원소가 있고 300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물을 분석하면 60종의 성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식물들이 땅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을 다 어디로 끌어올려요. 자, 이렇게 땅속에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고, 요소들이, 이런 요소들이 뿌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식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먹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이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신토불이에요. 이 말 정말 좋은 말이죠. 신토불이. 흙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식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지고 뿌리, 줄기,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딱 들어오니 흙의 구성 성분과 인체의 구성 성분이 일치해요. 그래서 창조론에서 이제 뭐 강의할 때 흙의 구성 성분과 몸의 구성 성분이 똑같은 이유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가르치죠.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흙의 구성 성분과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이 일치해요.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이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삼투압을 하죠. 그래서 흙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빨아들이는데 정산작용, 이파리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빨아올려. 빨대로
하면 빨아 올리는 게 좀 그게 증산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소를, 흙의 요소를 이온 치환시켜요. 우리의 몸의 영양소로. 특정 물질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이 이제 운반하죠. 그래서 도표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흙 속에 유기질과 무기질이 있죠. 유기질 하면은 탄소가 포함된 것은 유기질,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기질로 이제 분류가 되어지죠. 흙 속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탄소, 산소, 수소의 대표적인 성분으로서 이 유기질이 뭐예요? 예, 이산화탄소와 물로 쫙쫙 이제 흡수되어지고 분해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물이 흙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뭐예요? 쫙쫙 삼투압을 해서 이제 식물 속으로 쏙쏙 집어넣죠. 자, 식물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식물의 기둥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제 통로를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뭐요?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이제 변환시킵니다. 자, 물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죠. 이파리는 뭐예요? 저 공기 속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를 쫙 이파리 속으로 호흡하죠. 우리는 O2를 호흡하지만은 식물들은 이산화탄소 CO2를 호흡하죠. 자, H2O와 CO2가 만났어요. 처녀와 총각이 선을 봤어요. 익숙해요, 어색해요? 매우 어색합니다. H2O와 CO2가 딱 만났어요. 매우 분위기가 딱딱해요. 어색해요. 그때 짜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딱 들어가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요, 이래요. 저는 H2O예요. 저는 CO2예요.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HHO로 분리되어지고 COO로 딱 분리되어집니다. H2O가 뭉쳤다가 HHO, CO2가 뭉쳐있다가 COO로 딱 분리되어져요. 이 분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해요. 태양 에너지. 사랑 에너지가 두 남녀 처녀 총각을 뭐예요? 오픈시키고 서로 흡수하고 이해하고 fall in love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분해시킨 다음에 뭐예요? 해처 모여를 시켜요. 그래서 CHO를 해처 모여시키고 H와 O2를 또 해처 모여시켜요. 요 CHO 이게 뭔가요?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학기호, 지방, 탄수화물 치면은 다 C2H 뭐 3 뭐 하면서 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태양빛이 광 분해시키고 광 합성을 시켜서 뭐예요? CHO, 지방질, 단백질, 뭐 탄수화물 등등을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곡식 주머니, 과일 주머니 혹은 뿌리에다가 뭐예요? 매일매일 저장을 해요. 보통 100일. 모든 식물을 씨앗 뿌리고 수확하는 데까지 딱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에요? 보통 평균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자, 저 남은 O2는요, 버려요. 공중으로. 이것을 우리가 숨 쉬고 살고 있고, 저 H, 이게 수소죠. 수소도 그냥 딱 버려요. 그리고 이 만든 이 이파리는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서 또 뭐가 돼요? 거름이 되는 게 자연의 원리예요.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곡기라고 했습니다. 기가 무슨 기예요? 기운기 있잖아요. 이 곡기는 곧 제품으로 말하면 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지방질, 탄수화물, 단백질은 다 뭐예요? 단백질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기, 배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뭘 공급해요? 생기를 딱 공급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숨 쉬도록 어떻게 했어요? 태양빛을 주어서 산소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태양빛을 광분해, 광합성을 시켜서 각종 먹을 것을 주셨고, 태양빛을 통해서 뭐요? 수증기로 올라가게 해서 구름이 되고 비구름 되어서 이 땅에 내려서 뭐요? 흙을 적시고 오 푸른 바람 불어와 푸른 물결 일으킨다 안에 오 왼통 푸른 이 목장 수 푸른 잘도 자라는 게 뭐요? 이제 비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지구상의 물은 여러분 한쪽으로 몰려 있고 한쪽은 사막화가 되겠죠. 이게 다 뭐예요? 태양빛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숨 쉬고 마시고 할 때 우리의 몸이 뭐예요?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게 뉴스타트 원리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그렇구나 받아들이면서 확신하고 이거를 꾸준히 실천하면은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뉴스타트 이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부족한 강의지만은 이런 자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어요.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제 노트북 파일에 수천 명이고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넷째 날 뭘 만들었어요? 태양을 만드셨어요. 그 태양이 뭐예요? 치료의 광선이에요. 의로운 태양이에요. 이 빛을 받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도 중요하지만 무슨 빛? 정신적인 빛. 나는 나을 수 있다. 지금은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통증도 있고 암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나을 수 있다. 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안 돼. 어두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파라과이 요 세 교회 연합으로 이가수 폭포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집회를 이제 했는데 저를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또 이제 강의를 했죠. 마치고 난 다음에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상파울로를 저를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기차가 가요. 침대 그 버스 뭐 한 20시간 가더라고요. 이가수포에서 상파울로까지. 상파울로에서 또 여기 리오데자네이루까지 또 한 6시간인가 갔죠. 근데 구경을 잘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리오데자네이루를 쫙 소개하면서 얼마나 멋진데, 여러분 리오데자네이루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세계 3대 미항이기도 하지만은 뭐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 동상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동상 저 뒤편에는 판자촌이에요. 마피아 속을 막 범죄 너무 가난하고 뭐 난리 그런 곳이에요. 난 40년 전인가 저 판자촌 사람들이 데모를 했대요.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 그 다혈질이 데모하면 잡을 길이 없죠. 데모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가 자기들을 등지고 있대. 외면했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 예수님의 그 동상 앞부분이 다 부촌이에요. 막 보트도 있고 막 집도 막 화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등졌다. 예수님의 동상을 돌려도 이렇게 어떻게 돌려요 이거를. 그때 한 성직자가 그 모든 판자촌의 사람들을 잠잠하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제 전체 집회에서 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90%가 판자촌 출신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들은 판자촌에서 태어나서 가난했지만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탓하지 말고 자 뭐예요? 향해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잠잠해집니다. 아프다고 탓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다고 탓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렸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뉴스타트 하십시오. 지상 천국 같은 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정말 긍정적으로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 뭐예요? 긍정적인 삶으로 그렇게 사시면서 모두가 왕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박수! 박수! 이왕 이제 뉴스타트송 뭐 여기 좀 뭐 사례가 있는데 그냥 이 노래 부르고 이제 마칩시다. 자, 뉴스타트송. 박수! 뉴스타트 해보세요. 조금요. 좀 줄입시다. 배경 이것들이 좀 소리가 좀 커서 이거 노래 부르고 주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것도 줄이고 요거를 반주만 좀 크게 해서
예, 하십시다. 예, 됐습니다. 자, 세게 부릅시다. 박수. 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시고 운동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물을 마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햇빛 쬐이시고 햇빛을 쬐이세요. 절제도 해보시고 절제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한 번 더. 휴식을 취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박수를 쳐보세요. 박수를 쳐보세요. 활짝 웃으세요. 활짝. 으아하하하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활짝 웃음. 뉴스타트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암이 완치됐어요. 암이 완치됐어요. 함성 시작. 와! 아이고 목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반드시 다 올 해가 가기 전에 모두가 다 완쾌되시기를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 병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방법을 배웠고 길을 배웠고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모두가 다 빠른 시일 내에 다 완쾌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잠잘 때 우리의 몸에 모든 치료하는 성분들, 치료하는 기전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치료하는 치유에 잠들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빨리 회복하십시오.